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 프로의 거북이입니다.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고민하던 문제가 해결되고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와칭 책의 저자 김상우 작가님은 20년 넘게 기자로 활동하던 중 할머니와 아버지의 죽음을 계기로 영적 세계에 깊은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결국 우주의 원리에 눈을 떠 스스로 마음을 치유한 뒤 이 체험을 바탕으로 와칭 책을 쓰셨다고 해요. 그는 인생의 모든 고민과 생각들을 살짝 바꾸어 바라보면 나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진다고 양자 물리학을 바탕으로 한 와칭 책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가 말하는 바라보기만 하면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리는 와칭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막무가내로 생떼를 쓰는 아이, 순식간에 뚝 그치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에 눈뜨는 순간 당신은 그 누구의 마음도 쉽게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엄마가 그건 안 된다고 했지. 엄마들은 대개 이렇게 을러댑니다. 그러면서 함께 감정의 불길에 뛰어듭니다. 언젠가 마트에 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장난감 코너 앞에서 한 남자아이가 닌텐도 게임기를 사달라며 얼굴이 벌개지도록 악을 쓰며 울어대고 있었습니다. 요게 정말? 쩔쩔 매던 엄마는 아이의 볼기짝을 때렸습니다. 아이는 뚝 그치기는커녕 자지러질 듯한 울음으로 응수했습니다. 엄마도 뿔이 날 대로 났습니다. 거세게 팔을 잡아 끌었지만 아이는 막무가내로 내팽겨 쳤습니다. 그 엄마는 아이가 품고 있는 불만 덩어리를 억누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억누르려더니 고무공처럼 자꾸만 튀어올랐죠. 심리학에서 말하는 아이러니 효과입니다. 너 저 게임기 갖고 싶지? 내가 자신의 불만을 끄집어내 객관적으로 바라보도록 하는 순간 아이는 울음을 뚝 그치고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아저씨도 엄청나게 갖고 싶단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 사고 있어. 그런데 저게 얼만지 알아? 아이가 호기심 어린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굉장히 비싼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아이는 또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저걸 갖는 방법은 두 가지야. 첫째, 돈을 꼬박꼬박 모아서 사는 거야. 동전을 모아도 좋아. 둘째, 누가 선물로 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넌 어떤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니? 방법은 너 스스로 정하는 거야. 아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돈 벌어서 살 거예요. 자존심이 무척 강한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엄마 손을 잡고 언제 난리를 떨었냐는 듯 깡총깡총 사라졌습니다. 아이는 왜 울음을 뚝 그쳤을까요? 낯선 제가 무서웠거나 제 설득력에 감동해서였을까요? 저는 그저 자신의 불만에 함몰돼 있던 그 아이가 그 불만을 끄집어내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유도해줬을 뿐입니다. 그 불만은 바라보는 순간 저절로 물러갔습니다. 내 안에 치솟는 화도
남의 일인 양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쉽게 사라집니다. 일요일 당직을 서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느즈막하게 초밥집을 찾아갔습니다. 식사가 중간쯤 돼가는데 웨이트리스가 샐러드 접시를 테이블에 땡그랑 떨어뜨렸습니다. 어머! 샐러드 소스와 유리 조각들이 제 바지로 마구 쏟아져 내렸습니다. 얼굴이 찡그러졌죠. 바지 오른쪽이 온통 샐러드 소스에 뒤덮였습니다. 엉망이 된 바지를 입고 사무실에 드나들 생각을 하니 화가 치솟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반사적으로 화를 냈을 겁니다. 순간적으로 화에 휩싸여 괴로워했을 겁니다. 심장이 뛰고 눈이 충혈되고 도끼가 온몸에 퍼져 나갔습니다. 화는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이니 당연히 나와 한몸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무조건 화를 내게서 분리시켜 놓고 바라봅니다. 화를 낼 것인가, 참을 것인가. 화를 내면 늘 후회합니다. 그래서 저는 피어오르는 화덩어리에 화라는 딱지를 붙여 바라봅니다. 바로 그 순간 화는 생명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맑은 하늘에 구름 한 조각처럼 살포시 물러갑니다. 정말 죄송해요, 손님. 웨이트리스는 새로 세팅을 하며 연신 사과했습니다. 저의 화는 이미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화덩어리도 저마다 독자적인 생명력과 지능을 갖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화도 어린아이처럼 달래줘야 하는 에너지 덩어리라고 누누이 강조했던 것도 그래서입니다. 따라서 화 덩어리는 가슴에 품어두지 말고 따로 떼어내 남처럼 객관화시켜 바라봐야 합니다. 그 간단한 행위만으로 쉽게 누그러집니다. 화가 사라지면 연민의 감정이 밀려옵니다. 문득 딸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내 아이도 나중에 크면 이런 일을 아르바이트로 할지 모르지 않는가? 만일 이런 실수를 저지른다면? 설사 손님이 화를 내지 않더라도 그날 온종일 기분이 가라앉을 것입니다. 지금 그 웨이트리스도 신경이 곤두서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접시 떨어뜨려서 깜짝 놀랐죠? 하며 미소 지었더니 그녀도 방긋 따라 웃었습니다. 그 한마디로 그녀도 자신의 깜짝 놀란 마음을 바라보게 되었고 바라보는 순간 불안은 날아갔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그 작은 실수를 잊고 그날 오후를 홀가분한 마음으로 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관찰자 효과는 제 머리도 순식간에 바꿔놨습니다. 전에는 짧은 기사 하나를 쓰다가도 생각이 막히면 얼굴에 화가 오르고 골치가 지끈지끈 아팠습니다. 배도 더부룩해져 소화도 안 됐습니다. 그렇게 앉아있다고 멋진 기사가 써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도 점점 떨어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자주 만나는 사람들의 이름을 까먹어 어색해진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언젠가는 매일 걸던 고향집 전화번호가 돌연 떠오르지 않아 무척이나 당황했습니다. 벌써 치매가 찾아온 건가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관찰자 효과를 이해하면서 뜻밖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우선 기사를 쓰는 속도나 독서 속도가 놀랍도록 빨라졌습니다. 아이디어도 불쑥불쑥 잘 떠오르고 선명해졌죠. 특히 책에 전혀 생소했던 양자물리학 책들이 머릿속에 쏙쏙 들어옵니다. 어느 땐 저자들이 책에 써놓은 것보다 저자들의 의도를 더 깊이 파악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관찰자 효과가 내 머리에 어떤 요소를 부린 걸까요? 먹이를 확 터놓은 걸까요? 시각을 전환하는 것만으로 지능에 정말 신기한 변화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당신의 마음을 귀신처럼 속속들이 읽어냅니다. 그리고 그 속마음이 바라보는 대로 변화합니다. 몸이건 물이건 밥이건 쇠붙이건 가릴 것 없이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현상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이런 원초적인 질문을 던져보세요. 만물은 뭐로 만들어졌을까요? 몸을 쪼개고 쪼개서 더 이상 쪼갤 수 없을 때까지 쪼개면 미립자가 나옵니다. 밥을 쪼개고 쪼개서 더 이상 쪼갤 수 없을 때까지 쪼개면 역시 미립자가 나옵니다. 그럼 생각을 실은 뇌파를 더 이상 쪼갤 수 없을 때까지 쪼개면 그것도 역시 미립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든 안 보이는 것이든 만물은 죄다 미립자가 최소 구성 물질입니다. 다시 말해 우주가 몽땅 흙으로 만들어져 있다면 미립자는 가장 작은 흙먼지인 셈입니다. 그럼 이 흙먼지, 즉 미립자의 정체는 뭘까요? 정체가 뭐기에 사람의 마음을 그처럼 척척 읽어내는 걸까요? 미립자의 정체를 알기 위해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먼저 미립자들을 어마어마하게 부풀려 야구공만하게 확대시킵니다. 그런 다음 자동 발사기에 장전시킨 뒤 하나씩 발사합니다. 중간의 벽에는 두 군데의 가늘고 긴 틈, 즉 슬릿이 뚫려 있습니다. 당신은 거기를 향해 미립자들을 발사합니다. 그러면 미립자들은 하나씩 직선으로 날아가 두 슬릿 중 한 곳을 통과하고 그 뒤에 벽면에 부딪혀 알갱이 자국을 남깁니다. 그걸 바라보는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뭐 이래? 하나도 신기하지 않아. 뻥 뚫린 구멍을 통해 야구공을 던지는 것과 뭐가 달라? 하지만 기절초풍할 일은 당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나타납니다. 잠시 밖에 나갔다가 돌아온 당신은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아니, 이런 귀신이 곡할 노릇이 다 있나? 벽면에 알갱이가 아니라 물결 자국들이 나 있네. 당신이 바라보지 않은 사이에 자동으로 발사된 미립자들은 알갱이가 아니라 물결로 돌변해 두 슬릿을 통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슬릿 뒤의 벽면에는 알갱이 자국들이 아니라 여러 개의 물결들이 서로 간섭하면서 만들어낸 자국이 남았습니다. 토끼 눈을 한 당신은 기가 막힐 뿐입니다. 미립자들이 귀신에 홀렸나? 내가 바라보고 있으면 미립자가 직선으로 날아가 알갱이 자국을 남기고 바라보지 않으면 물결처럼 퍼져나가 물결 자국을 남기다니. 당신은 부랴부랴 친구를 불러 다시 한번 실험을 해보라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쳐다봐도 그래. 쳐다보면 무조건 알갱이처럼 행동하는 거야. 안 쳐다보면 물결처럼 행동하고. 미립자들은 왜 이런 요술을 부리는 걸까요? 왜 내가 바라볼 때만 고체 알갱이로 행동하는 거지? 당신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무릎을 탁 칩니다. 오라, 나 미립자를 바라볼 때마다 미립자는 고체 알갱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미립자가 내 생각을 읽고 고체 알갱이처럼 행동하는 거야. 이처럼 미립자는 당신의 속마음을 귀신처럼 읽어냅니다. 거짓은 통하지 않습니다. 만물이 내 마음을 척척 읽어내는 미립자들로 만들어져 있으니 내가 바라볼 때마다 변할 수밖에 없는 거로군. 정말 기막힌 요술 아닌가요? 온 세상이 당신이 바라보는 대로 춤을 추다니. 당신 인생은 정말 당신 스스로가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실험자가 미립자를 입자라고 생각하고 바라보면 입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물결로 생각하고 바라보면 물결의 모습이 나타나는 현상을 양자 물리학자들은 관찰자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만물을 창조하는 우주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다시 말해, 미립자는 눈에 안 보이는 물결로 우주에 존재하다가 내가 어떤 의도를 품고 바라보는 바로 그 순간 돌연 눈에 보이는 현실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 물리학자 울프 박사는 관찰자 효과를 신이 부리는 요술이라고 부르고, 미립자들이 가득한 우주 공간을 신의 마음이라고 일컫습니다. 신이 부리는 요술은 내가 얼마나 깊이 있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변화의 폭이 다릅니다. 생각에도 층이 있기 때문입니다. 깊은 마음으로 바라보면 깊이 변화하고, 얕은 마음으로 바라보면 티끌밖에 움직이지 못합니다. 불가사의한 미립자들로 만들어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저마다 특유의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얼마나 많은 미립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모여 어떤 물질을 이루느냐에 따라 지능의 특성만 각기 다를 뿐입니다. 우리는 인간만이 만물 가운데 독보적인 지능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건 지능을 누구의 어떤 잣대로 정의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철새들은 해마다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 정확히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깊은 바닷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역시 수천 킬로미터씩 오가는 물고기나 거북이도 있습니다. 어떤 코끼리들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가족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우리처럼 지도도 보지 않고 말이죠. 만일 그들에게 인간의 지능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물으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지도 없이는 십리박도 못 가는 전응아들. 그들은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낄낄거리지 모릅니다.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건 오직 오감을 통해 보고, 듣고, 만지는 것 등에 국한됩니다. 우리는 모르는 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치부하고 무시해버립니다. 심지어 우리 몸뚱이가 두뇌보다 더 똑똑한 지능을 갖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잠시 책을 덮고 심장에게 말해보세요. 심장아, 10초 동안 멈춰볼래? 심장은 자기의 생각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만일 심장이 당신의 생각대로 멈춰버린다면 당신은 죽습니다. 이처럼 심장은 두뇌보다 더 똑똑한 지능을 갖고 움직입니다. 고도의 지능을 가진 미립자들로 만들어져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런 사실을 모를 뿐이죠. 우리는 인간의 오감보다 더 섬세한 차원에서는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 깜깜합니다. 만물이 모두 지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영적 깨달음을 얻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 이미 수천 년 전부터 꽤 알려져 온 사실입니다. 단지 과학이 그걸 입증할 수준에 미치지 못했을 따름이었죠. 그럼 이렇게 요술 같은 지능을 가진 미립자는 도대체 누가 창조해낸 걸까요? 독일의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플랑크는 이 요술의 배후에는 의식적이며 고도로 지능적인 마음이 존재한다. 이 마음이 모든 걸 창조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인슈타인도 우주에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마음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미립자들로 구성된 이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수시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일까요? 하지만 그런 일은 흔하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그 무한한 가능성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신적 깨달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나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그 가능성을 진심으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누구나 제대로 바라보기만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듣고 선뜻 맞아, 나도 마음만 먹으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지극히 드뭅니다. 내가 가면 어떡해? 노력해서 되는 일이 따로 있지 하고 가능성부터 쾅 닫아버립니다. 가능성을 닫고 바라보니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미립자는 사람의 속마음도 읽습니다. 제가 텅 빈 커피잔을 들고 진심으로 기도한다고 가정해보죠. 이 잔으로 커피를 마실 때마다 마시는 사람이 건강해지도록 해주십시오. 기도를 마친 뒤 알루미늄 포일로 정성스럽게 감싸 미국에 사는 친구에게 보냅니다. 미국에 유학 중인 친구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싸구려 커피를 마십니다. 싸구려 커피는 노화 방지 물질의 농도가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싸구려 커피를 제가 보내준 잔에 부어 마셨더니 신기하게도 맛이 확 달라지는 게 아닌가요? 싸구려 커피가 고급 커피 맛을 내다니 이 잔에 마법이 들어있나? 그래서 이번엔 평소 자신이 쓰던 잔에 부어 마셔봤더니 맛이 도로 확 떨어집니다. 친구가 보내준 잔이 마법을 부리는 게 틀림없어. 도저히 믿기지 않아 실험실에 분석을 의뢰했더니 실제로 제가 보내준 잔에 커피를 붓기만 하면 노화 방지 물질의 농도가 훌쩍 높아지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다른 커피잔에도 똑같은 기도를 해봅니다. 이번엔 여러 번 합니다. 기도가 반복될수록 커피잔의 마법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효과는 더욱 빨리 나타납니다. 제 기도가 싸구려 커피를 고급 커피로 둔갑시키는 요소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커피잔이건 기계건
제 주변의 모든 것들을 구성하는 미립자들은 내 마음을 읽을 뿐만 아니라 그 정보를 고스란히 저장해두는 지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 공부하던 교실에서 시험을 보면 점수가 더 잘 나오고, 평소 연습하던 경기장에서 경기하면 실력이 더 잘 발휘된다는 널리 알려진 실험 결과들은 이런 사실들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해 줍니다. 따라서 기도의 효과가 당장 눈앞의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삽, 두 삽의 흙을 파냈다고 금방 우물물이 솟아오르지는 않습니다. 수천 번, 수만 번 삽질을 해내려 가다 보면 갈수록 깊어지다 어느 순간 갑자기 물이 콸콸 솟아오릅니다. 기도에 담긴 뜻은 일일이 우주에 기억되고 저장됩니다. 어디로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남에게 입히는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한 가차없이 언젠가 내게 돌아옵니다. 만일 내 생전에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 새 혹은 후손들에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특이한 방법으로 대박을 터뜨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는 1년 동안 백수였어요. 자신이 방송작가로 일하던 TV 프로가 졸지에 폐지됐던 것입니다. 시청률이 너무 떨어져 어쩔 수가 없네요. 광고가 안 들어와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이제 겨우 유치원에 다니는 딸아이 얼굴이 퍼뜩 떠올랐습니다. 불행은 한꺼번에 찾아온다더니 바로 1년 전부턴 해외 연수를 간다고 미국에 갔던 남편마저 연락을 끊은 상황이었죠. 그녀는 무슨 영문인지 몰랐습니다. 조금 지나니 차라리 잘됐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늘 밖으로만 나돌던 남편, 어차피 바늘방석처럼 불안했던 결혼 생활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잘리고 나서 어디를 둘러봐도 비집고 들어갈 직장이 없었습니다. 평범한 외모, 30대 중반의 나이, 싱글맘, 실무 경험 전무. 스스로 생각해봐도 자신있게 내놓을 만한 장점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남을 탓할 수도 없었죠. 남을 탓하는 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남의 손에 넘겨주는 짓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어떻게든 먹여 살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눈에 띈 게 TV 단막극 공모 광고였습니다. 가장 자신 있는 거 딱 한 가지, 거기에 혼신의 힘을 쏟아라. 그럼 반드시 길이 뚫린다. 어느 책에선가 읽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방송작가 시절 끼적거리다 처박아 두었던 극본 원고를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말 미친 듯이 매달렸습니다. 쓰고 고치고, 쓰고 고치고. 딸아이가 잠들거나 혼자 노는 틈만 나면 오로지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석 달 동안 그 짓만 했습니다. 어느덧 마감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도 원고가 영 제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내 머리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건가 봐. 어느 날 새벽, 그녀는 쪽방 책상 앞에 앉아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몸으로 때우는 거라면 몸이 부서져라 수백 번이고 수천 번이고 해보겠는데 머리가 안 돌아간다 생각하니 정말 어쩔 수 없다는 절망감이 들었습니다. 한 겨울의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춥고 외로웠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신과 딸아이의 실낱 같은 희망은 오로지 거기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머리가 쪼개질 듯 아파왔습니다. 벌떡 일어서서 벽에 걸린 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째 감지 않아 기름이 조르르 흐르는 생머리, 핏기 하나 없는 피부, 앙상해진 몰골, 퀭한 눈. 세상살이 참 힘들지. 네 힘으로 안 되면 하늘의 힘을 빌려보렴. 거울 속에서 스며나오는 나지막하고 따스한 음성.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3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음성이었습니다. 환청이었을까요? 그녀는 그 자리에 스스로 구겨져 내렸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죠. 엉엉 울었습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뒤 원고를 다시 움켜잡았습니다. 하느님, 제발 완벽한 원고를 보내주세요. 자신도 모르게 굴러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러고는 기절하듯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눈을 뜨는 순간 불이 나게 볼펜부터 찾았습니다. 뭔가에 홀린 듯 정신없이 메모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분명히 내 머리에서 나온 건 아니었어요. 완벽한 원고가 고스란히 보였으니까요. 제목까지도. 예감대로 그녀는 응모에 당선됐고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자신의 머릿속만 바라보고 먹이를 쥐어짤 땐 기발한 아이디어가 튀어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절박한 나머지 자신도 모르게 하늘을 향해 애원하는 순간 고대하던 아이디어는 저절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이런 비결을 터득한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매번 그렇게 합니다. 기억하세요. 가능성을 닫으면 두뇌도 닫혀버립니다. 우주엔 얼마나 많은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당신이 차를 타고 가다가 아슬아슬한 사고를 당했다. 다행히 사고는 모면했다. 다른 우주에 사는 또 다른 당신은 똑같은 사고를 당해 불행히도 숨지고 말았다. 또 다른 우주에 사는 당신은 간신히 목숨을 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또 다른 우주에 사는 당신은 치료를 받고 퇴원하다가 돌부기에 걸려 넘어졌다. 당신은 아마 말도 안 되는 허튼 소리 혹은 공상과학 같은 소리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가능성이 사실이라면 사실이 아니라는 걸 당신은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 옥스퍼드 대학의 도이치 교수 등 저명한 과학자들은 2007년에 이 같은 상상이 수학적으로 완벽한 사실이라는 걸 입증했습니다. 천체 물리학의 천재 스티븐 호킹 박사도 동의합니다.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이 무수한 평행 우주에서 실제로 펼쳐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허튼 소리로 치부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머릿속에 든 지식을 잣대로 우리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일은 무조건 허튼 소리라고 일축하고 가능성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립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뭔가요? 어릴 적부터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배우고 체험한 것들이 전부입니다.
그걸 찢고 까불러 굴려대는 생각들이 고작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게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믿고 그 믿음의 틀 속에 틀어박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설사 무수한 평행 우주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한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가? 내가 벌어먹고 사는데 무슨 쓸모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평행 우주는 무한한 가능성을 뜻합니다. 이 우주에 사는 당신은 봉급쟁이에 불과할 수 있지만 다른 우주에 사는 똑같은 당신은 수천억 원대의 재산가일 수도 있습니다. 난 머리가 나빠 라고 한탄하는 당신이 다른 우주에선 천재 과학자일 수 있습니다. 이 우주에 사는 당신은 다리뼈가 부러졌을 수 있지만 다른 우주에 사는 당신의 다리는 멀쩡할 수 있습니다. 이 우주에 사는 당신은 한숨을 푹푹 내쉬며 신세 한탄만 할 수 있지만 다른 평행 우주에선 재상가일 수도, 천재 과학자일 수도, 다리뼈가 멀쩡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과 외모도, 머리도, 유전자도 똑같은 사람들인데 말이죠. 단지 생각만 다를 뿐입니다. 다시 말해, 생각만 돌려 바라보면 당신이 바로 그렇게 변신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수한 평행 우주에 존재하는 무수한 나 가운데 어떤 나를 선택할 것인가? 진심으로 이렇게 마음을 먹고 선택하면 그 선택이 바로 현실이 됩니다. 당신은 여전히 의심을 품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능성만큼은 열어놓아야 합니다. 가능성을 열어놔야 머리도 열립니다. 반면 가능성이 닫혀버리면 관찰자 효과에 따라 머리도 닫혀버립니다. 우주의 무한한 가능성이 접근 금지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무한한 가능성을 열고 나를 바라보면 결과는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황당무계한 소리로만 들릴지 모릅니다. 그럼 이런 가정을 해보세요. 당신은 시간 여행을 통해 원시인들을 만납니다. 그들에게 당신이 쓰는 핸드폰의 존재에 대해 열심히 설명합니다. 말도 안 되는 허튼 소리로군. 어디서 튀어나온 미친놈이야? 당장 이런 반응이 나올 것입니다. 원시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잣대로 당신을 미친놈으로 치부할 것입니다. 그들의 고정된 두뇌는 도저히 핸드폰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휴대폰은 미친놈이 만들어낸 엉뚱한 쇠붙이 정도의 상상만 가능합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진실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원시인이 휴대폰은 존재할 수도 있어 라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귀를 기울인다면 그는 진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사실을 발견했던 코페르니쿠스나 지구는 둥글다는 사실을 수학적으로 증명했던 갈릴레오는 온갖 조롱과 핍박, 박해를 받았습니다. 진실이 아닌 허튼 소리를 퍼뜨린다는 이유였죠. 모든 사람들이 지구는 평평하다고 믿던 시대에 그들은 미치광이들이었습니다. 수백만 년, 수억 년 후의 후손들이 어떤 진실을 밝혀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들은 우리를 무식한 21세기 원시인들로 여길 수 있습니다. 우주에 대한 진실을 허튼 소리라고 일축하던 원시인들 말이죠. 물리학자 에버렛 3세는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그 사건이 발생하는 우주가 반드시 존재한다. 각 우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우주만이 유일한 현실이며
다른 우주는 허구라고 믿는다 라고 꼬집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은 무한한 문제에 대한 모든 해답을 갖고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도이치 교수는 우주에 모든 물음에 대한 해답이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아인슈타인도 우주에 완벽한 두뇌가 존재한다고 누누이 말했었습니다. 두뇌를 활짝 열어젖히고 우주의 모든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지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비결입니다. 실제로 새롭고 기발한 아이디어로 성공한 사람들에게 물으면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우주에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책에는 지성, 건강, 마음, 생각 등을 원하는 대로 변화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마칭 방법이 담겨 있어요. 과학적, 심리 실험들의 결과와 다양한 주제의 사례들이 충분히 있어서 삶에 적용할 때 좋은 참고가 되실 거예요. 이 책을 읽고 저를 좀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전에는 뭘 도전하거나 실행할 때 별로 아는 것도 없고 많이 부족한 내가 이런 걸 어떻게 하지? 라는 나의 한계를 두는 생각을 먼저 했었는데 이 책을 만난 뒤로는 하려면 하지. 난 뭐든 할 수 있어. 내가 원하면 하늘에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줄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머리와 마음을 열어두고 뭔가를 하면 훨씬 참신하고 풍부한 아이디어가 생각나고 생각지도 못한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더라고요. 내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참고하시고 가능성을 열고 무한한 능력을 펼치시는데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